표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데, 표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. 사람마다 뭔가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표상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죠, 사람들이. 그 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표상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죠. 이런 걸 표상이라 그래요. 어떤 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걸 표상이라고 하는데, 표상은 믿음과 욕망의 결과예요. 이거는 표상은 실체가 아니에요.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릴 때 어떤 이 나라를 구원할 어떤 왕 같은 이미지로 떠올리고,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릴 때 정치를 처음 해보는 초보 정치가고 약간 무식한 사람으로 떠올리고, 표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. 왜 그럴까요? 이건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거고,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근데 이건 결국은 진짜로 이 확정된 어떤 사실이 아니라 이미지에 의해서, 개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표시된 흐름일 뿐이라는 거예요. 이게 집단 표상일 수도 있어요. 이를테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, 지역 절대 안 되지만 경상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체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표상, 전라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체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표상, 이렇게 집단에 따른 표상이 다르죠. 이게 집단 표상이라 그래요. 개인 표상은 나 개인이 갖고 있는 표상인 거예요. 그래서 표상은 모방, 대립, 발명에 의해서 표상이 나타납니다. 이 모방, 대립, 발명이라고 하는 세 개의 표상을, 그래서 개인적인 미시적인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 표상을 만드는 모방을 미시모방이라 그래요. 이 미시모방은 미시적인 데서 시작하지만 그림 분자화가 되기도 하고요. 아니, 미시적인 데서도 그대로 있어서 분자화가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미시모방이 어디로 흘러간지는 아무도 몰라요. 근데 이 미시모방은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, 근데 이 미시모방은 결과적으로는 옆에 누군가에게 전달이 됩니다. 그래서 미시모방은 결국은 파동을 일으키고 흐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. 대립도 이 표상을 만들어내는데요. 이를테면 진보 정치와 보수 정치라는 대립이 있으니까 어떤 대통령이 되는 그 대통령들에 대한 표상이 만들어지죠. 대립이 있으니까 반대 표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. 우리 대립은 이 흐름들을 이항구조화하면서 표상을 만들어요. 표상을 만드는 건 작은 개인적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표상을 막 전달하면서 미시모방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, 딱 대립구도로 이항구조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. 또는 이런 것들이 서로 다 결합되거나 연결 접속된 결과로 새로운 표상이 그냥 생성돼서 발명되기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표상을 만드는 건 이렇게 미시적인 데서 발생하는 모방과 대립과 발명에 의해서 이 표상이 생겨나는 겁니다. 이 표상을 만들어내는 이 발명이 흐름의 결합 또는 이 연결 접속의 결과라 그랬는데요. 이 발명 부분이 중요하겠죠. 아무래도 새로운 표상을 만들어내려면 내담자들이 심리적으로 힘든 이유가 뭐냐면 표상 때문이에요. 다 자기 표상. 그러니까 나는 무능해, 나는 못났어, 다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표상. 또 조증의 경우는 다 가능한 표상. 나 완전 멋있어, 다 나 좋아해, 쟤 지금 나 좋아서 일로 오는 거야. 이게 다 자기 표상이 과도하게 긍정적이든 과도하게 부정적이든 간에 어쨌든 다 표상이거든요. 근데 이런 표상 개념은 발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희망을 줄 수 있죠.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던 표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. 자, 근데 이 표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결합 또는 연결 접속의 결과라고 하는데, 연결 접속이라고 하는 건 서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늘 부정적인 표상을 갖고 살던 사람인데 나를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. 그 사람과 내가 연결 접속되면서 내 표상이 바뀔 수 있는 거죠. 이게 연결 접속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연결 접속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으로부터 도주하게 하고 새롭게 들어온 생각을 촉진시키고, 미시적인 그리고 양자적인 그런 생각들, 난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들을 자극하고 이렇게 만들어내죠.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미시적인 군중들이 연결 접속해서
하나의 표상을 발명해낼 수도 있고요. 뭐 그 예전에 이 우리의 정치사회에서 이런 군중들에 의해서 새로운 표상이 만들어진 사례들이 대한민국 굉장히 많아요. 대한민국은 위에서 정치인들이 뭘 잘해서 된 것보다 아래에서 군중들이 뭘 잘해서 새로운 표상들을 만들어낸 그런 흐름들이 훨씬 더 많아요. 남한산성 때에도 또 강화도 해군 때도 다 국민들이 더 많이 그 일들을 해낸 거죠. 4.19 의거도 대부분의 어떤 혁명들 이런 것들도 이제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죠. 결합이라고 하는 건 중앙을 중심으로 흐름을 갖고 가는 거예요. 연결 접속은 분자화돼서 대중부터 시작된다면 결합이라고 하는 건 중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표상이에요. 이런 것들은 그 흘러가는 흐름을 정지시키고 중앙 집권적으로 표상을 하달해서 갖게 만들죠. 그러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결합 방식의 표상을 만드는 거죠. 대통령 그 위원장들에 대한 표상을 다 이제 결합 중심으로 해요. 그래서 완전히 그 표상을 덧코드화하고 계급화시키고 절편화시키고 도주로를 다 봉쇄하고 흐름을 막아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 결합 표상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정치, 특히 민주정치 속에서는 이런 연결 접속 표상과 결합 표상의 대립구도가 계속 나타나죠.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. 이미 사회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이미지, 뭐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선 뭐 가난하면 뭐 결혼할 수 없어라든지, 뭐 가난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되게 스스로 바보 같게 여기는 그런 스스로의 자기 표상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형태인 거죠.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걸 만들어낸 거죠. 근데 연결 접속적인 표상은 좀 더 미시적이고 더 실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분자 양자를 자극하고 지금 내 표상으로부터 도주해서 새로운 표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연결 접속들을 만들어내는 거죠. 분열 분석은 당연히 연결 접속적인 표상을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연결 접속적인 표상을 원하죠. 그래서 그 중앙 집권적인 것보다 이질적인 것들과의 이 연결 접속을 훨씬 더 권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.